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와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트랜잭션의 99.9%는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루어진다. 이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는 목록들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세계 경제의 모든 정보를 다루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서버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의 무수히 많은 정보들은 이 중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기 표에 정리된 것을 가지고 블록체인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마련해 봤는데요. 인터넷에 이제 찾아보면 뭐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즉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적인 차이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나오기 전에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는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탄생되어진 마당에 충분히 비교가 이제 가능해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와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공통점과 차이점. 자, 공통점을 그냥 두 개만 적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공통점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를 하기 위한 인프라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다뤄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뭐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데이터베이스만 또 잘 다루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또 이제 서버라고 하는 하드웨어와 또 데이터베이스의 파일이 저장되는 스토리지의 관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종합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DBA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도 함께 필요로 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 한번 볼게요. 자,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는 참여하는 네트워크 내의 기여자분들 중에 노드를 운영하는 노드 운영자 각각이 관리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뭐 10명이 있을 수도 있고 100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1000명이 있을 수도 있고 10,000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 영상 파이 네트워크를 제가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파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대기 노드와 지금 이제 그 테스트넷에서 돌고 있는 노드를 모두 합치면 10만 노드가 지금 넘어가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죠. 자,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DBA 전문가가 있다. 이런 거죠. 지정된 전문가가 소수든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아무튼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따로 이제 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이제 노드가 여러 그 노드 운영자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노드 하나하나가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 서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서버를 일괄적으로 멈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참여하는 모든 그 노드 운영자가 동시에 33%가 시스템을 꺼도 77%인가요? 대강 뭐 그렇습니다. 대강 이게 뭐 아주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대강 77% 정도의 노드가 작동이 되고 있으면 사용이 되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33%가 꺼져 있을 수도 있고 단지 이제 그 노드 앱만 종료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변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중지하는 것은 어렵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서버 유지 보수를 위한 DB 서버 정지가 용이하죠.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이 적은 시간대에 데이터베이스 이제 서버 정기 점검이 있죠. 매일 뭐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뭐 밤에 뭐 12시 전후로 해서 유지 보수를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상대적으로 쉽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는 탈중앙화 기반의 분산 데이터베이스 형태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는 관리자 중심의 중앙 관리식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그 아키텍처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형태를 취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메인과 백업 서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구성들에 의해서 작동이 되어지지만 결국은 하나의 서버처럼 이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냥 이제 중앙 관리식 서버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데이터 위 변조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컴퓨터 사이언스로 이미 검증이 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해서 자, 이 이제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경우에는 돈과 권력 그리고 관리자를 매수해서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한 정보들을 포착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킹에 의해서 위변조도 가능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맹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차이점은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자, SHA-256, 자, 이 해쉬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 지문 체인으로 모든 블록을 연결시켜서 봉인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 그 다음에 데이터 위변조가 가능한 측면이 이제 단점으로 이제 지적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자,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와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근본적 차이점이 여기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제 데이터 위변조를 위해서 해시 알고리즘을 통해서 체인으로 연결한 그 블록체인 그 이름에 있듯이 그 블록체인 블록을 체인으로 연결한 측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고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OS에서 시스템에 로그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이 append, 쓰기, writing, create, writing 이런 것들에 대한 속성을 보게 되면 덮어쓰기가 아니고요. 업데이트가 아니고 이전 기록된 내용 바로 밑에 줄 단위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추가하는 어펜딩 모드 기반의 쓰기, 읽기만 가능합니다. 읽기.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생성, 그 다음에 이제 읽기, 그 다음에 업데이트, 딜리트 이 가능해요. 이 업데이트와 삭제 기능이 블록체인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업데이트를 예를 들면요. 레코드의 수는 변화하지 않고 레코드 안에 저장되어 있던 어떤 밸류를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행위, 그게 이제 업데이트예요. 레코드의 수는 변하지 않지만 내용을 바꾸는 거, 그 업데이트입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굉장히 편리한 측면이 있어요, 당연히.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테이블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있죠. 데이터베이스 사이즈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전에 데이터를 지우고 레코드에 있는 값을 지우고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는 그런 기능으로서는 굉장히 장점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이 두 개의 기능을 블록체인에서 제거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약 한 컴퓨터 발전 역사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정보 왜곡과 문제가 이 데이터베이스의 업데이트와 이 삭제 기능에 의해서 발생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그렇게 봐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적인 측면에서 볼 때 관리자를 배제하고 그래서 분산 노드 운영자들이 각각의 관리자가 되고 그 각각의 운영자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노드가 작성한 블록은 변조되지 못하도록 SHA-256 데이터 지문 체인으로 연결을 시키고 그 블록에 기록하는 내용은 반드시 추가 쓰기 형태의 기록과 기록된 내용을 읽어오는 것만 가능하도록 구조화시켰다. 저는 이 부분을 혁신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께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의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분산 노드 운영자들에 의해서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가 운영이 되고 탈중앙화되고 위변조가 불가능해지고 어펜딩 모드의 쓰기와 읽기만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창조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의 혁명이다. 저는 그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지금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미래의 가치를 이 어느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중요한 포인트를 잘 인지하셔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 마지막으로 자,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정도의 신뢰성이 보장된다. 자,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정도의 신뢰성. 자, 그 다음에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는 과거 유산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자, 비공개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이제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암호화폐 네트워크.
이 암호화폐 네트워크에서 이 노드 운영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 체계를 위해서는 이 생태계라는 것은 이제 돌아야 되잖아요. 이 노드 운영자들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제 보상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집에서 컴퓨터를 돌리려면 전기세도 나가고 컴퓨터도 뭐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그 무보수 노동시키는 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상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 화폐가 꼭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제 그거를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태계는 계속 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노드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을 누가 주느냐? 여러분 이제 그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 관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서버를 조작하는 어떤 관리자가 아니에요. 이거 다 분산시켜져 있기 때문에 탈중앙하기 때문에 노드 운영자들에 대한 대가를 사장님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장님이 없어요. 여러분이 미래의 가치를 저장하고 싶은 것은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인데 그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에 여러분들의 미래의 가치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은 가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가치를 교환하고 싶을 수가 있죠. 그럼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트랜잭션이 발생이 되게 되고 그 발생된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노드 운영자들이 필수적이에요. 자, 그러면 가치를 교환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매개체, 암호화폐를 통해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 수수료로 노드 운영자들에게 보상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 영구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암호화폐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흔히 암호화폐 네트워크라고 얘기는 하지만 블록체인 네트워크라고 하지만 불가피하게 탄생된 측면이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탄생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탄생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말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말씀드렸죠. 자, 참여하는 노드 운영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서의 어떤 가치를 교환하기 위해서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되고 달러로 결제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 지불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 방지 다 되죠.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 이제 좀 정리가 되면 암호화폐 네트워크로 자꾸 이제 이렇게 불리어지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미래의 가치를 그거예요.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저장되면 그 가치를 교환하기 위해서 뭔가 교환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매개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중 지불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그죠? 이중지불에 대한 문제 해결되고 그것이 해결되면 분산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노드 운영자들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순환 가능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히 한번 좀 정리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그 두 번째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일괄 정지가 이렇게 이제 어렵다 이런 측면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 어려운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일괄 정지가 어려운 문제는 서버를 꺼놨기 때문에 이제 전화로 연락할 수 없죠. 일괄 정지가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 일괄 정지가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타생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노드 어플리케이션의 버전을 재단에서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면 어떤 노드 운영자는 9버전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일시에 확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달리 전화하거나 메일을 보낸다거나 채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노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설치와 운영은 간단하게 그리고 노드 운영자들이 데이터의 무결성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백업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그래서 아무나 약간의 매뉴얼을 통해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분산 노드 운영자가 이제 세계적으로 분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일괄 정지, 일괄 특정 어플리케이션 버전으로 노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이전 버전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운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때부터 또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될 수 있어요. 하나의 네트워크가 이제 둘로 갈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건 그냥 간단한 예입니다. 이전 버전에서 이전 버전의 노드 앱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새로운 버전의 노드 앱을 운영하시는 두 그룹 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두 개의 버전을 따로 운영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 보상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보상 수수료가 너무 싸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그 파가 갈릴 수가 있죠. 네트워크에서.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을 합의에 이루지 못하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가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네트워크가 하나가 두 개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갈라지는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구조적으로. 일괄적으로 정지하기가 어렵고 일괄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노드가 실행되고 있고 어떤 노드가 꺼져 있는지를 이거를 쉽게 이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체크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핸들링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프트 포크와 하드 포크가 이제 발생이 돼요. 뭐 약한 것, 가벼운 것들은 이제 뭐 소프트 포크, 그리고 이제 완전히 두 개로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가 분할되는 경우는 이제 하드 포크가 발생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뭐 이건 이제 예를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사설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 비공개예요. 자, 비공개.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한 대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도 끄고 다시 또 리셋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제네시스 블록을 시작으로 해서 또 이제 블록체인을 생성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설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개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암호화폐 네트워크,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지금도 많은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연구되어지는 분야가 바로 이제 이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사설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와 공개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의 결합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와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의 미래 전망. 이것은 이제 일부 전문가들도 예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제 생각도 뭐 일치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미래 암호화폐 네트워크.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미래 암호화폐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암호화폐 네트워크는 이 암호화폐,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암호화폐를 위해서 탄생됐다.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드 운영자들이, 그러니까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노드 운영자들이 다수가 존재하는데 그 노드 운영자들에 대한 보상 체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태계,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를 저장한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그 가치를 교환하기 위한 매개체로 화폐가 반드시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 화폐를 이용해서 가치를 교환할 때 발생되는 수수료로 참여하는 모든 노드 운영자가 그 수수료에 대한 일부를 보상으로 받아서 노드를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환경. 이것이 이제 미래의 암호화폐 네트워크라고 이제 명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치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가치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어떤 그 데이터의 어떤 신뢰 차원에서 무한대의 발전이 예상되는 측면이 있고, 자,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마켓 점유율에 악재인 것은 맞다. 이제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의 미래를 본다면 트랜잭션 마켓의 점유율에 악재인 것은 사실이고요. 시장이 대폭 축소될 것 같아 보여요.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 IT 인프라의 경우 적용 가능한 모든 분야에 확대 적용의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이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제 쭉 설명을 제가 이제 드렸는데, 이제 암호화폐 그게 가치가 있냐 없냐 자꾸 이렇게 접근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가치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이 시스템이에요. 이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그 화폐를 만들어서 그냥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그게 무슨 돈이 되냐, 뭐 이렇게 접근하면 이게 답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탄생된 뭐라고 할까요? 태생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태생을.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쭉 뭐 드린다고 해서 드렸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이제 자, 마지막 페이지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이 시간을 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께서는 암호화폐 가치 유무를 떠나서 미래의 가치를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시겠습니까? 자,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셨습니까? 맞다면, 자, 여기에 화폐 기능을 넣은 것은 여러분께서 저장한 가치 교환 수단을 추가한 것 뿐이다. 그리고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는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암호화폐 네트워크의 기술적 가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설명 함께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